자, 이번 시간은 이제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니까 가등기가 나와 있어요. 뭐 복습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만 한 두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사안을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 이전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매매 대금이라는 것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근데 말이죠. 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나오는 거야. 분명히 매매는 하는데 매매할 때, 자,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쳐봤을 때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이고요 9억 이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X주택에 대해서 1년 9개월, 1년 10개월만 보유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야, 내가 지금 두 달만 있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뭐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2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냐라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을은 갑의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갑이 만약에 이 동네 집값이 급등을 할 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나중에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제 써먹는 게 가등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것이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했다고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명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당연히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갑이 소유자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을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될 테인데, 갑이요 아니나 다를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뭐 하려고 가등기를 한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설령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게 가등기의 근거에서 가등기가 있으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순위 자체가 쑥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 예를 들어서 가등기가 2월 1일 날 있었고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3월 1일, 을명의의 본등기가 4월 1일 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4월 1일이 되게 됩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4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병이 먼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해석을 할 때 소유권 취득 시기는 4월 1일로 해석을 하지만은 순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을이 먼저 본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얘가 선순위가 되고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2순위가 되게 됩니다.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리 없는 자한테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갑에서 병으로 등기 넘겨받은 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무효인 등기니까 등기소의 등기관은 직권 말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가등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온전하게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등기의 본질이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뒤에서 간단하게 지적해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직권 말소 못하는 경우가 주요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은 가등기 제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4월 1일 날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취득한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라는 것이 가등기 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가등기가 2월 1일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3월 1일 자 그다음에 을명의 본등기가 4월 1일에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4월 1일이 되지만은 최소한 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을이 선순위 권리자가 돼서 을은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해 보게 될 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지금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일단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넘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예상에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게 빤히 보인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등기 신청할 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누가 갑이 협조를 안 한다. 아예 대놓고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라. 내가 뭐 사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봤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을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1억에 팔기로 했다. 1억 5천에 병한테 파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싸가지가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로 병한테 파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아무리 소송 가봤자 1,000만 원도 안 돼요. 물론 이제 계약금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로 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별 영향가 없어. 을이 승소해서 1,000만 원 돌려받는 것보다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훨씬 가치가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행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은 뭘 한다고요?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로 가볼까요? 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승소한 게 4월 1일이고 갑에서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게 3월 1일이야. 그러면 승소한 을의 입장에서는 영향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4월 1일 현재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손해배상을 하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부동산 자체를 을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안소송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하는 거.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하고 또 하나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두 개를 동시에 법원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요구만 보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됐었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만약에 을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 판결문을 근거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데 자 이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등기부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병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예, 여전히 소유권 자체는 갑에게 있기 때문에 병원 소유권을 일단은 취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승소한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한테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승소를 했다고 했을 때요, 단독으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라고는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관은요, 요거 죽이고요, 병명의 등기 말소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고요. 그리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제도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이 청권 보호전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 제도 하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이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할 것에 대비해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을 명의로 해두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도 또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바로 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럼 법원에서는 야 소송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거 함부로 사면 개털되는 수가 있다라고 경고문을 붙여주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이 촉탁을 받아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을이라는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온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요, 가등기 제도하고 그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제도 두 개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가요? 뭐 하기 나름이지,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아까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결과물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제도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가등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바로 뒤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지만은 가등기라는 것도 만약에 등기 의무자인 갑이 가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게 되면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을 받아내서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을명의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얘기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굳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에서는 이걸 하지 않고 가등기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등기할 수 없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뭐 이때는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도 어떻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어느 게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지 마시고,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 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 그래서 이루어지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까지 요 두 가지는 결국은 새롭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경고문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을명의의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병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을이라는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등기가 직권 말소 대상에 대해서 결국 소유권 취득했다가 자, 일장춘몽처럼 이 등기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매매계약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것이다. 또 만약에 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다. 근데 그걸 덜컥 함부로 샀다가는 어떻다? 바로 가처분 채권자를 이제 가처분 채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처분과 관련된 채권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가처분 채권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이 있게 되면 자, 병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병은 바로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어떻다? 자신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좀 단순화시키면요. 가등기 된 거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된 거는 안 손대는 게 만수무강이 일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손대느냐? 싸서 그래. 큰매로 나오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알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가등기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처분 등기까지 같이 묶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사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 그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출제 쟁점들 앞에서 했던 거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떤 경우에 가등기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허용되는 것들, 예, 권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보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당권의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이전 청구권, 지상권의 이전 청구권, 소유권 그다음에 소멸 이런 것들까지 이걸 다 외울 건 아니었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없다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물말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물말이라고 해서 소유권 보존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특정인한테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었었죠.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인한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권적 청구권 나중에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는 소위 채권적 청구와 다르게 특정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 정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다만 보물말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최근 나왔던 지문에 그런 거 있었죠.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인 증여가 뭔지를 생각하면 뒤지는 거야. 사인 증여 뒤지게 공부해봤자 다시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왜? 지금까지 처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시면 겁나 새로운 내용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가등기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뭐만 아니면 보물말만 아니면은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최소한 어디에? 자, 보존이라고 하는 거, 물권적 청구권, 말소 청구권,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오른편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가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차본 이미 본 거죠. 권리 보존 청구권, 말소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될 테고요. 자, 가등기 신청. 자, 모든 등기가 그러듯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일반 당사자가 협조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서 어려웠던 거 바로 부동산 소지세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이때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자, 이행 판결 아까 이제 우리
뭐가 있었지? 처분 문제 가처분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라라는 판결, 뭐 이런 것들을 이행 판결에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저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있으면 포인트 뭐라고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가처분 등기 같은 경우는요,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근데 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가처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느낌상 어때 촉탁하는 것 같단 말이야. 촉탁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신청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서 이렇게 그림을 잡아 봤었고요. 해서 이렇게 단독 신청도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것이 자 가등기 이전 등기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형식은 부기 등기. 자 주등기는 뭐라고 써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것은 주등기가 되게 된다. 근데 이전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라는 형식으로 기록한다. 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 등기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이제 가등기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거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공동 신청이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죠. 그런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또 찾아가 봐야 되지.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고.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 그 승낙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외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 있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것에 대해서 자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병은 알고 있어. 자 이 등기가 예를 들어서 을이 살 의사가 없다는 거 가등기까지 됐지만 중간에 나가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알고서 뭘 한다고요?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등기 죽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선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은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혹은 갑이란 사람이 온전하게 병한테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우리 이제 민법에서 공부한 매도의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을 명의 가등기 말소 신청을 할 텐데 이때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틀로 자 결국은 이제 등기 가등기 신청이든 가등기 말소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본등기 가볼까요? 이제 가등기 기에서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도 당연히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단독 신청 얘기. 요거 이제 공동 신청 중에서 하나의 쟁점.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라는 두 사람에게 50대 50의 지분으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을과 병은 나중에 민법 성립하게 될 공유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50%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지분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 50%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등기는 등기 권리자인 을병 을하고 갑, 병하고 등기무자인 갑 사이에 이루어지게 공동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매수인이 지분 형태로 2명, 3명이 있을 때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공유라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을은 자기의 지분 50%이 문제 부동산의 50%를 갑에서 을로 넘겨달라라고 하는 지분 이전 등기, 자 본등기가 되는 거죠. 신청할 수 있게 될 테고요. 당연히 이제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서 본등기 신청을 할 테고요. 또 병의 입장에서
경우에서는 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과 공동으로 다 자기의 지분 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 나중에 상속 등기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자,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나 또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절대적 각하사유라는 주제에서 주요 이슈. 그 외 본등기의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판결 등의 이슈가 되는데 출제 쟁점 아니고요. 자, 본등기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했을 때 이 순위번호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한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릴 때 병명에 먼저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다가 할지라도 먼저 을이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물권 변동의 시기 본등기 했을 때도 다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됐을 때 4월 1일 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별개의 문제로 순위 자체는 2월 1일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병의 권리는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등기 영역에서는 이렇게 본등기가 됐을 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원칙이었었죠. 근데 시험용으로는 이걸 지금 다 볼 건 아닌데 지금 이 뒤쪽은 쟁점이 안 되고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라고 하는 거. 자, 법원이 행한 등기 원래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권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 이슈. 그래서 어려웠던 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오늘 이제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좀 이따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자, 이때는 직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좀 이따 공부하실 거야.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란 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에 관련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다. 해서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용으로는 가등기,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지금 이제 소유권 말고요. 용익권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용익권의 본등기라고 해서 지상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용익권 지상권 같은 용익권 설정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이런 일정한 것,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직권 말소의 대상이에요. 저당권은 자,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른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면 가등기 이런 것도 지금 논의할 쟁점이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이 의미를 새겨요. 근데 오늘 이제 잠시 끊었다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순서는 이제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런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된 주제는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라는 것은 촉탁까지는 아니었었고 법원의 명령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형권 보존은 가등기라는 개념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촉탁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갑니다.